K입니다. 방금 테니스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영 꼴이 말이 아닌데, 네, 저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제가 미국에 온 지 100일이 됐어요. 사실 아직 97일인데 100일 기념 Q&A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미국에 오게 된 계기.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계속 해외 취업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원래라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도 합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대학원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있다가, 근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갈지 그냥 한국의 회사를 다닐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J1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해외 대학원 가기 전에 1년 동안 일하다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사실 1년 놀다 갈 생각으로 미국에 처음에 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랑 잘 맞아가지고 지금 그린카드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고요. 대학원은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아마 회사 계속 다니면서 대학원은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해외 대학원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해외 취업이 좀 더 편할까봐 해외 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건데, 뭐 해외 취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야지 어쩌겠니?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 왔고, 사실 굳이 나라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뭐 미국이 J1으로 뭐 저를 뽑아줬으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과정, 준비 기간, 금액 이런 거. 근데 뭐 저도 이제 J1 준비하면서 많은 블로그랑 유튜버랑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이게 J1 과정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미국 생활이 어떤지 이런 거를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사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J1으로 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에이전시 없이 혼자서도 준비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기가 좀 그래서 에이전시를 이용했고, 거의 준비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돈은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 물론 항공권 이런 거 다 포함 안 하고 진짜 비자 만드는 데만 한 4, 5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준비하신다면 금액적으로는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고 뭐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혼자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1에 관한 정보는 다른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이미 J1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초반 생활과 지금 100일째 됐을 때 지금 생활이 어떤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음 한 달은 당연히 적응해야 되고, 이제 미국에 살게 됐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집, 그리고 서부, 저는 이제 LA이기 때문에 서부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운전면허 플러스 자동차 구하기,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은행 계좌 열기, 뭐 소셜 넘버 받기, 뭐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원래도 미국이 느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느려져가지고 이런 걸 저는 좀 빨리 끝낸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다 끝냈고, 면허 따는 것도 한 달 만에 끝냈고. 그리고 제가 중고차 지난 영상에서 제가 중고차가 마지막으로 토잉되는 모습으로 끝냈잖아요. 네, 차가 죽었습니다. 중고차를 제가 살 때 사기당해서 사가지고 결국 팔아버렸고요. 지금 새 차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한번 중고차 관련 콘텐츠를 네, 해볼게요. 중고차 사기 당한 썰, 그리고 새 차 사기까지. 저도 처음 한 달에는 그런 거 하느라 거의 초반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고, 한 지금은 이제 좀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차 산다고 이제 다 쓰겠지만, 처음 한두 달은 이제 회사도 적응해야 되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해야 되고, 뭐 외국 생활이 정말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좀 이런데 익숙한 분들은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면 이제 현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하자면,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사설 D&B 업체가 있어요. 대신 이제 D&B 업무 처리해주는 곳인데 거기 워낙 자주 갔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블라인드 데이트 할 생각 없냐고 자기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겠다고. 이 정도면 거의 현지인 됐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외국 아저씨가 소개팅 해준다는 건 현지인 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미국 생활의 장단점. 근데 사실 저는 외국 생활이 정말 잘 맞고 좋아가지고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우선 미국 생활의 장점? 제가 느낀 바로는 딱히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하고 다니던 뭘 입고 다니던 뭘 먹던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전 좀 개인주의자여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좋고 그리고 일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좋다. 겨울인데도 별로 안 춥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밝은 것 같아요. 네, 켈리 사람들 다들 아시잖아요. 약간 스폰지밥 같다는 사람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켈리랑 잘 맞는 것 같고 사실 저 뉴욕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리울 일이 없어요. 한국 음식도 다 있지, 한국 사람도 널렸지. 그래서 딱히 한국인이 그리울 일이 없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자 단점?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 같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나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뭐 그거야 여기서 친구 만나면 되고 뭐 운이 좋으면 여기서 가족을 가정을 꾸리게 될 수도 있고. 네. 뭐 장단점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영상에서 하나씩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해보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Q&A. 사실 아무도 질문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오래 해가지고 블로그 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뽑았어요. 코로나에 관한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블로그에서. 저는 지금은 완쾌됐고요. 저는 백신을 2차까지 한국에서 화이자 2차까지 맞았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은 사실 별로 맞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는 이미 걸려서 항체가 생겼는데 왜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서 일단은 미국은 2차 맞은 지 6개월 이후부터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보려고요. 제가 맞은 지 한 4개월? 2차 맞은 지 한 4개월 정도 돼서 한 2달 동안 상태를 두고 보려고. 코로나는 딱히 약이 없어서 저는 그냥 감기약 먹고 나은 케이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은 저번에 찍었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서부여서 교통이 어떤지, 차 없이 생활하기 힘든지 그런 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 이제 면허 따기 전 한 달 전까지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회사 갈 때는 카풀을 이용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버스 요금도 무료였고 그래서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차를 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차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차가 있다 없으니까 너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좀 잘 안 돌아다니고 회사로 바로 가는 뭐 버스가 있거나 멀지 않다면 굳이 차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회사랑도 좀 거리가 멀고 이러면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뭐 물론 차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베스트. 굳이 내가 면허 딸 필요도 없지. 네, 왜냐하면 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중고차 가격, 차 유지비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중고차 가격 부분은 다음 중고차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한 달 생활비 얼마 쓰냐 그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왔어서 그거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가계부를 안 써가지고 사실 얼마 쓴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는 가계부를 되게 열심히 썼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 이제 여행 다닐 때는 뭐 맥도날드에서 몇 불 썼음,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몇 불 썼음, 버스비 몇 불 이런 거 다 기록을 했었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계부를 써봤자 대신 저는 이제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돈을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대충 이야기하자면 우선 집값 저는 월세가 650불이고요.
좀 저렴하죠? 네. 코비드여가지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좀 깎아주셨고 일단 한인타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위험한 동네? 약간 치안은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여가지고 좀 저렴하고 한인타운에 사신다면 기본 800 이상 잡고 가더라고요. 저는 좀 월세에서 많이 세이브한 편이었고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차 할부금이 나가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차 할부금은 없었고 대신 이제 자동차 보험은 제가 제일 저렴한 거 들어서 거의 100불, 90 몇 불이어가지고 거의 100불이라 칠게요. 100불 하고 통신사 저는 민트 모바일을 한 번에 이제 결제해놓고 1년치를 미리 결제를 해놨어요. 근데 한 달에 거의 한 25불 꼴인 것 같아요. 근데 미리 결제했기 때문에 굳이 달달이 나가진 않지만 그냥 달달이라고 쳐볼게요. 25불. 그리고 저는 헬스장 다니기 때문에 헬스장 22.9불. 그리고 또 자동차 기름값. 저는 보통 저희 my ex car 기준 친구는 기름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 3, 40불이면 거의 만땅 채워지고 거의 그걸로 한 일주일 좀 넘게 탔었는데 뭐 거의 뭐 좀 한 달에 뭐 한 120 정도 기름값으로 썼고 그렇게 하면 끝인가? 그게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었고 거기서 이제 뭐 식비나 저는 또 테니스를 배우니까 테니스 나가는 돈 그리고 또 피부 관리도 했지 참. 나 돈 되게 많이 썼구나. 거의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한 1000불에서 1500불. 이제 차 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였고 저는 월급으로 거의 한 2400불 정도를 받거든요. 완전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여러분 제2원 시급 굉장히 짭니다. 네, 인턴 트레이니 상관없이 둘 다 짜요. 네. 저만 짠가요? 근데 저는 이제 월세를 되게 많이 세이브한 편이었고 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식비도 좀 많이 아꼈어요.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저축할 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근데 살 수는 있습니다. 막 놀러 많이 안 다니고 많이 안 먹으면 충분히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막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그러면 그냥 저축은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써도 돼요. 뭐 우리는 욜로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계속 미국에 계속 살 생각 아니었으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인데 지금은 이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전부 많이 하신 질문이 인턴 시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나요? 근데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누리면서 살기는 힘들죠. 그냥 적당히 사는. 그리고 에이전시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에이전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괜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에이전시는 비밀. 그리고 친구 어떻게 사귀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일단은 교환학생 때부터 계속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고 저는 이제 MBTI가 E다 보니까 먼저 잘 다가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데 사실 거리낌이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리고 주로 만나는 경로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요. 여기는 되게 페이스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룹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뭐 하이킹 이런 거 하이킹, 북클럽, 테니스 클럽 이런 걸 치면 진짜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그룹에 가입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게 좀 더 장기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는 편입니다. 저랑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방금까지는 이제 블로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고 이번엔 이제 블로그에서 저희 이웃님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해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다이어트 할 때 추천하는 방법. 전 다이어트 블로그가 아닌데 나는 사실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헬스장이 되게 싸기 때문에 저는 헬스 무조건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직 헬린이지만 그래도 맨날 가면서 막 조금씩 하다 보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보다 좀 더 다양한 식재료 그런 게 많아가지고 과일도 좀 저렴한 편이고 더 쉬울 것 같아요. 좀 더 막 한국처럼 간편식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더 신선한 채소나 과일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제가
아직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찍고 싶어도 아직 못 찍고 있어요. 빨리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다이어트 성공 썰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 5kg는 더 빼야 돼. 또 미국 물가가 어떤지 질문해 주셨고요. 네, 미국 물가 비싸죠? 근데 한국의 한 2.5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싼 부분도 있어. 뭐 고기 같은 거는 좀 싼 편이고, 마트도 싼 건 되게 싸요. 막 치즈 뭐 이런 거는 싸고. 근데 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베이킹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베이킹 관련 재료들이 엄청 싸더라고요. 막 식용색소 사실 그런 거 잘 안 쓰죠, 일반인들. 근데 저는 이제 막 베이킹 좋아했기 때문에 그 99센트 거기 갔더니 막 99센트밖에 안 해. 식용색소랑 바닐라 엑스트랙이. 시간이 된다면 베이킹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베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최고. 물가는 밖에서 사 먹으면 당연히 비싸고, 장 봐서 먹는다면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월급은 한국에서 받는 거의 한 뭐 1.5배 정도 되는데 물가는 거의 한 2.5배, 3배 된다는 거.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관련 없는 질문인데 저의 최애 음식을 물어봐 주셨고요. 저의 최애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항상 햄버거를 먹죠. 그리고 헬스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좀 저렴한 편인 헬스장에 다니고 있고, 여기는 24시간이에요. 곳곳에 있어가지고 저는 또 블랙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점 말고 다른 지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헬스장 꼭 가세요. 저렴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선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인종차별 이런 게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는 한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인뿐만이 아니라 LA는 진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진짜 온갖 나라 사람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여기는 인종차별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오히려 막 백인이 너무 많은 도시에 간다거나 그러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워낙 다양해가지고 인종차별 없는 것 같아요.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느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이제 K-팝이나 뭐 한국 문화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그리고 한인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J1으로 오시면 다들 한인 회사로 주로 갈 것 같은데 한국이랑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그냥 중소기업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 다들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밖에 없고 그냥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사장님 재량이어가지고 미국 회사 다니듯이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1에 대해서 추천드리냐 비추천드리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목적이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었고, 커리어를 좀 더 쌓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온 건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정말 비추, no.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 회사를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5% 분들은 한국 회사를 갈 것 같은데, 한인 회사에 가게 되면 영어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어 절대 안 늘어요. 한국 사람이랑 있어서. 저도 외국 친구들을 못 만났더니 지금 영어가 퇴화되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려는 목적으로는 절대 비추드리고, 그리고 커리어 쌓기도 절대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턴 트레이니여봤자 최대 1년 반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경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턴인 걸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은 일을 안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막 중요도 높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영어랑 커리어로 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말 말리고 있고, 근데 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근데 뭐 영어도 그렇게 막 잘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한국 회사 다니긴 싫어, 한국에 있기 싫어, 정말 미국에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추천. 그냥 여기서 한 2-3년 이제 그린카드 지원해주는 회사 가셔서 한 2-3년 동안 존버해가지고 그냥 미국 영주권 따서 있는 게, 그럴 분들은 추천. 그리고 뭐 그냥 대학생인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냥 1년만 딱 놀다 오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추천. 괜찮아요, 그러려면. 근데 뭐 영어를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유학이나 어학원을 가시고, 커리어를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한국 회사에서 커리어 쌓는 게 훨씬 낫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계속 살 거다 하면 추천. 그러면 J1 괜찮습니다. 저는 전자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이 괴리감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연인 만큼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저는 뭐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거는 제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고 엄청 낙관주의자여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충격받고 좀 안 맞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일단 오는데 한두 푼이 아니니까 나 500만 원 정도 쓰면서까지 미국에 왔는데 한 몇 달 있다가 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오 잘 하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가야 하는지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이제 미드 속 그런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온 김에 재밌고 행복하게 다들 미국 생활 즐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행복한 J1 생활 되세요.